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단순한 장단점이 아니라 진짜 정말 욕먹을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제 경험을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칭찬할 것도 몇 가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 리플로 어떤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거 애프터 서비스 좀 해드릴게요. 저 여기 카메라 틀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요거 켜는 방법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요 아래에 동그란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켜져요. 예, 요 동그란 버튼입니다. 사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동그란 버튼 하셔도 되고 음성 명령으로 하셔도 됩니다. 음성 명령으로 카메라, 네, 이렇게 하면 열리죠. 요거 애프터 서비스로 말씀드려요. 네, 첫 번째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욕할 내용은 테슬라 전체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는 테슬라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 대한 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욕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초기 분량으로 서울의 모 센터로 입고를 시켰었는데 ABC는 수리를 했는데 D를 긁어서 가져왔던 새 차를 그 회사 수리하는 직원이 긁어서 가져왔던 사례가 있어서 진짜 실태를 고발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보면 제가 초기 하자는 뭐가 있었냐면 조수석 유리에 크랙이 있어서 유리 교체, 그리고 운전석 뒷자리에 문이 잘 닫히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교체가 아니라 좀 교정 수리를 받았죠. 그 두 가지를 받으러 신청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뭐 6월 말에 출고를 받았었고 접수해서 8월쯤 센터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일단 첫 번째 화나는 포인트가 거기서 나오죠. 거기를 들어가려고 제가 휴가를 내서 갔었어요. 그때 뭐 몇 시간이면 된다고 해서 뭐 다행히 뭐 2번 왔다 갔다 하진 않았죠. 하루 만에 끝나긴 했지만 제 휴가를 써서, 여러분들 휴가도 비용이고 돈입니다. 제 휴가에 대한 비용과 돈을, 시간을 써서 간 것도 화가 나죠. 지들이 가져가서 갖다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테슬라가 원래 그렇게 타야 한다고 하니 화날 일입니다. 그냥 1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입고를 했고, 입고했는데 그 두 가지 말고 조수석 문 손잡이도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고쳐드릴까요?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네, 고쳐주세요 해서 세 가지를 교체와 수리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수리해서 왔어요. 와서 차를 탈 때 저도 눈으로 몇 번 봤었는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수석 쪽에 이제 발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오는 부분에 저렇게 긁혀 있었는데 전 저게 뭐가 묻었나? 하고 지나갔었는데 와이프가 그 다음에 타다 묻더라고요. 이거 뭐야? 하길래 몰라, 뭐가 묻었나? 긁혔나? 하고 봤는데 긁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긁을 일이 없어요. 거기는 와이프만 타거든요. 와이프가 거기를 탈 때 뭐 쇠파이프를 들고 타거나 돌멩이를 들고 타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요. 와이프는 구두도 신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긁힌 거 보면 뭐 일반인들이 긁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서 확신했죠. 이거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한 거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죠. 첫 번째 화나는 케이스는 지금 화 올라오는 거 참느라고 제가 숨을 고르게 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건 그 회사 직원이 그 회사 차를, 그것도 수리센터, 서비스센터에서 긁었다는 거 너무 화난 일이죠. 근데 뭐가 또 화가 났냐면 제가 접수하고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왔는데 시원하게 고객님 저희 잘못인 거 맞는 거 같습니다. 뭐 확신은 자기들도 없겠죠. 근데 인정하는 말투라도 했으면 제가 기분이 좋았을 텐데 확실히 저희가 한 거 같지는 않은데 일단 수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딱 그 태도였어요. 정확하게 그런 워딩을 기억을 해요. 거기서 또 화가 났죠. 그래, 오케이, 수리는 되냐? 뭐 수리는 당연히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맞기로 갈 때 한 번, 찾으러 갈 때 한 번 휴가 이틀 써야 된다는 것도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슬슬 단순 화가 아니라 이제 깊은 빡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너카를 당연히 줘야 되니까 자기네들 잘못으로 제 차가 고장이 났고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하는 거니까 로너카 언제 되냐라고 했더니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내년 1월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죠. 테슬라 코리아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 같이 포함 또 돼 있는 게 서비스 센터가 너무 적어요. 뭐 최근에 올해인가요? 용인에도 하나 생기고 뭐 했다고 하지만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서비스 센터 너무 멀고 적고 하는 이슈 있죠.
그리고 여기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꽤 많다 하더라도 적어요. 차량 대수 그리고 이슈에 비해서 서비스 센터가 너무 적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월에 된다라고 해서 시간 지나서 뭐 1월에 갔죠. 1월에 가서 맡기고 로너카를 찾았어요. 로너카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로 받았었고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모델 S를 바란 것도 아니고 롱레인지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차만이라도 줘라. 근데 그때 또 한 번 놀랬던 게 그 센터에 이제 접수 센터에 있던 직원이 서류 잘 써주고 뭐 잘 처리 응대했어요. 잘 응대하고 이제 로너카가 들어왔다 해서 받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나갔다 오더니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요 이러면서 물티슈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내부가 더럽다는 뜻인가? 결과론적으로 내부 다 더러웠던 건 맞는데 와, 저 거기서 진짜 놀랐어요. 그러고서 다 됐습니다. 타고 가시면 돼요 해서 나와서 봤는데 외부를 물티슈로 닦더라고요. 그 겨울이었거든요. 와,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화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그거죠. 수리하는 직원이 수리하다가고 딴 데를 망가뜨려 놨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 응대하는 직원들이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동차 회사. 테슬라 자동차 회사 맞잖아요. 아니, 로켓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 로너카를 타러 온 고객한테 차를 내주면서 물티슈로 외관을 닦아서 막 개똥 같은 차를 만들어 놨어요. 진짜 그거 보고 정말 경을 쳤습니다. 이게 테슬라 코리아의 마인드구나.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그 미국에 계신 구독자분도 계시던데 궁금해요. 미국도 서비스 센터가 그 정도 수준인 건지 그런 이슈가 미국에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욕할 포인트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야 한다. 테슬라 코리아 서비스 센터, 테슬라 코리아 또는 테슬라 전체 이 정도 서비스는 말도 안 되는 서비스예요.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공유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뭐 다른 이슈가 있다 또는 초기 하자가 있다 그런 걸로 서비스 센터 들어가게 되면 이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테슬라가 몇만 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혼자만의 문제라면 그건 실수 맞죠. 그건 실수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나 욕하면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까지 드리냐? 카페에 보면 저 같은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뭐 몇 건이라고 카운팅 해보진 않았어요. 꽤 있어서 제가 그런 글들 볼 때마다 자꾸 화가 나가지고 말이 자꾸 그런 글들 볼 때마다 제 케이스도 공유를 계속 합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럼 리플이 막 달려요. 저도 그랬어요. 말씀의 요지는 첫 번째는 테슬라 코리아에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야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서비스 센터 들어가게 된다고 하시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대치를 낮추시라는 거. 내가 지금 5천만 원, 6천만 원, 뭐 1억짜리 차를 사서 서비스 센터 들어간다? 그 정도 서비스 바라지 마시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서 막 응대가 이상하진 않아요. 뭐 오셨어요? 앉아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응대도 제대로 하고 센터 잘 꾸며져 있고 센터 안에 뭐 정수기 잘 돼 있고 다 꾸며져 있는데 마인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해요. 이런 이슈가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진짜 틀려먹은 거죠.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뭐 말하자면 진짜 하루 왼종일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서비스 센터 갔다 오시면 잘 둘러보세요. 어디 긁힌 데 없나? 어디 망가진 거 없나? 그리고 찾으면 바로 수리 요청하면 수리는 해줍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입자에 대해서 어떤 안내와 가이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채널의 대부분이 출고 대기 중이신 분들이 정보 수집하려고.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한 4개월 대기하면서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모델아이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 구글링, 인스타그램, 카페는 뭐 하루에 100번씩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러는 이유가 일단 내가 차를 주문했는데 뭐 배가 언제 들어온다, 배가 들어왔으면 언제 출고가 된다,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게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이상한 마인드 같아요.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외국에 계신 분들, 뭐 일본 유저분들도 봤고, 유럽, 호주, 미국 유저분들, 캐나다 유저분들도 봤는데, 거기도 이건 테슬라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너무 웃기죠. 왜 그러냐면 저 앞에 지금 소렌토 가고 스토닉 가고 뭐 현대 기아차 많이 가는데, 현대 기아는 얼마나 친절해요. 고객님이 주문하신 같은 옵션의 차량이 총 몇 대가 주문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순번이 몇 번이다 딱 알려주죠.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면 그것도 나오고, 제조라고 해야 되나요? 공장에 이제 조립 들어갔다. 그런 것도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기본적이고. 물론 그건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한국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현대기아 차들은 그런 걸 해주는데 테슬라는 그게 없으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배가 들어왔대요, 배가 들어온대요. 네, 카페에 보면 그 입항 정보, 배 추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그분 구독해놨어요. 타슈님. 그분 유튜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정보력이 엄청나신데, 그런 분들 정보 보고, 또 어떤 분은 배가 입항됐다고 하면 배가 몇 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PDI 센터에 쌓여 있더라, 그리고 뭐 내부 정보를 들었는데 언제쯤 출고한다더라, 뭐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을.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뭐 빈번호 떴어요, 저 전화 받았어요 하면서 내 돈 주고 내 차 사는데 내가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경우 똑같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스마트하게 고객들을 안내해 주면 그게 그 회사를 경험하는 전반적인 경험 중에서 가장 처음 경험하는 출고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좋게 가져갈 텐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의견, 그걸 욕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지금 그러시면서 기다리실 텐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뭐 안 되는 거. 그럴 때 또 공부 많이 하고 정보 많이 이렇게 받고 하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게 뭐 행복하거나 즐거운 서비스는 아니다. 고객들에게, 구매자들에게 불편한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렇게 해서 인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테슬라, 여기도 또 같이 묶어서 두 개인데, 인수할 때 인수 거부가 안 돼요. 근데 테슬라 아시죠? 뭐 단차가 심하네, 뭐 초기 하자가 심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악명이 높은 회사인데 인수 거부가 되지 않는 시스템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혹시 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법률 전문가분들 계시면 그게 안 되나요? 좀 화가 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초기 불량이 많다는 것도 테슬라 전체적으로 좀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기가 상하이, 그리고 기가 독일에 있는 이름이 뭐죠? 그 공장이 유럽에 있는 공장과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공장은 조립 품질이나 자체적인 품질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차량들이 뭐 좀 약간 원래 그렇다고 좀 알고 있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 그게 맞나요? 오늘 미국 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들어야겠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초기 불량이 좀 많다는 것도 조금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근데 만약에 하자가 있을 때 인수 거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앞에 현대 트럭도 가고 있는데 트럭도 그게 될걸요? 차가 나왔는데 여기가 뭐 고장나 있다, 여기 뭐 결함이 있다, 뭐 결함이라면 너무 큰 거죠.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인수 거부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옵션의 차량을 다시 만들어서 갖다 주죠. 그래서 현대는 그게 되는데 테슬라는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노릇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초기 불량이 많은 것도 욕을 먹을 일인데, 그런 불량을 안고 그냥 내가 수리해서 타야 된다는 것도, 즉 인수 거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주 논란의 여지가 큰 사항이죠. 가격이 시가라는 거. 가격이 시가라는 게 뭐 그 회사, 뭐 일론 머스크가 의사결정을 하겠죠. 여러 뭐 임원진들과 직원들하고 하겠지만, 시가로 하는 이유는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시장을 탄력적으로 끌고 나가고 또 밀당을 하는 거죠. 밀당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욕먹을 일은 뭐냐면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랬지만 한때 모델 Y 퍼포먼스가 1억 가까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옵션을 넣으면 1억이 넘은 적도 있었죠. 모델 Y가 1억이 넘는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계약해서 그때 출고 받으신 분들은 진짜 그 가격 9천만 원대 1억대로 출고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 또 다시 내렸죠. 또 내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순수하게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거죠. 뭐 소급 적용 당연히 안 해주잖아요. 2달 전에 9천만 원으로 출고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8천만 원 돼서 1천만 원 돌려줄게요. 이런 소급 적용 당연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판매가가 유동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금전적인 피해 받으신 분들은 이건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만약 그런 1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 2천만 원 피해 입었다라고 하면 저는 화나서 이 차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달 월급 꼴랑 뭐 얼마 받아가지고 이 차 사갖고 타고 다니는데 1천만 원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 물론 뭐 제 돈을 1천만 원 뺏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똑같은 차 굴러가는데 나는 9천만 원에 계약해서 출고했는데 저 앞에 가는 나보다 뒤에 심지어 더 새 차 받은 사람은 8천만 원의 출고를 받았어.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그분들께 뭐 제가 정말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은 논란 여지가 너무 많은데 피해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욕을 먹을 일이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가 욕먹어야 될 포인트들 4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근데 다음은 칭찬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욕먹을 포인트의 가장 마지막에 썼던 것 시가라는 부분이 칭찬 부분에서도 첫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요. 뭐가 칭찬받는 거냐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칭찬받는 건 아니고요. 계속 저 현대 앞에 마크 찍고 트럭 가고 있는데 계약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는 내가 뭐 포터가 됐든 소렌토가 됐든 뭐 한 4,5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근데 차가 안 나와서 연식 변경이 됐다. 아니면 뭐 모델이 바뀌었다. 그럼 현대는 무조건 가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즌만 지나면 올리잖아요. 연식 변경이라고 하고서 옵션 몇 개 붙여가지고 가격 막 200~300만 원 올리잖아요. 그 행태도 진짜 너무 진짜 화가 나는 일인데. 근데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출고받는 거 그거 현대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소비자가 권리는 찾아야죠. 계속 얘기하고 어필하고 공론화시키고 해야죠. 사지 말라고 하는데 차를 어떻게 안 사요? 차를 어떻게 안 사요, 차를? 내가 지금 SUV 타야 되는데 갑자기 뭐 승용차 살 수도 없고, 그죠? 승용차 사야 되는데 SUV 억지로 탈 수도 없고. 어쨌든 현대는 그런 좀 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그렇진 않아요. 내가 뭐 5699에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 뭐 5899로 예를 들어서 오른다? 그럼 5699에 계약한 금액으로 출고를 해줘요. 그게 테슬라의 정책 중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꼭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연결돼 있지만 시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고 단점이 극명한 정책인데 그 와중에 이 계약 시스템은 원래 계약했던 낮은 금액, 차량 가격이 오르더라도 원래 계약했던 낮은 금액으로 출고를 해준다는 거는 그거 하나만큼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칭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욕을 아주 신나게 하고 여전히 저는 불신합니다. 서비스 센터. 근데 칭찬할 건 모바일 서비스는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그건 지금 국내의 다른 회사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인데 저는 정확하게 3번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을 2번 교체를 받았고요. 똑같은 이슈. 여기 가죽이 들떠서 그건 좀 이상한 건데 부품을 후진가 쓴다는 건데 어쨌든 똑같은 요 스티어링 휠 핸들이죠. 핸들을 2번 교체받는 걸 모바일 서비스로 다 받았고 심지어 2번 다 비대면으로 받았어요. 제가 바쁠 때 회사에서 막 회의할 때 오셔가지고 모바일 앱으로 문 열어드리고 그분은 문 열고 들어와서 수리하고 가고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다 됐습니다. 가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가주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그렇게 2번 받았고 한 번은 옆에 투싼 가네요. 투싼 지금 번호판 잘 붙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번호판이 좀 삐딱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수리받는 것도 모바일 서비스로 받았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약도 앱으로 다 끝나고 일정도 맞춰서 딱 와주고 심지어 우리는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시동 거는 법, 문 여는 법 말씀드렸었지만
모바일 앱으로 다 문 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만 열어주면 알아서 하고 가시니까 얼굴 볼 필요도 없이 진짜 손끝 하나로 다 수리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는 테슬라 코리아가 이제 서비스 센터 직원들 마인드 교육을 좀 많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정말 테슬라 이 전체적인 사용 경험에 대한 부분이 만족도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건 자랑할 만한 서비스라서 저도 영상 따로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어떤 게 고장났다, 근데 이거 혹시 모바일 서비스로 되나? 확실하지 않으시면 카페에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경험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일단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접수해보세요. 그러면 피드백이 옵니다. 네, 그렇게 모바일 서비스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 좀 많이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옵션질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눈앞에 뭐 현대기아차, 저기 BMW도 보이네요. 옵션, 등급, 트림이라고 하죠. 뭐 저희도 지금 모터 구동기에 따라서 트림이 있긴 하지만, 뭐 앞에 있는 소렌토라든가 현대 기아 온갖 트림들이 다 있죠. 뭐 프레스티지, 뭐 그래비티, 뭐 현대는 뭐 최상위가 캘리그래피인가요? 그럴 때마다 옵션 아주 장인들이 그 상품화라고 하나요? 장인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옵션들을 다 세팅해 놓죠. 이걸 하고 싶으면 저것도 끼워서 사야 되는 막 100만원짜리 옵션, 몇십만원짜리 옵션, 심지어 몇백만원짜리 옵션까지. 테슬라는 옵션질이 없습니다. 휠, 사이즈, 그리고 컬러.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컬러하고 휠 사이즈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구동계 자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없습니다. 모델 3는 예전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는 뒷자리 열선과 스피커 개수를 제한한 케이스는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 풀리고 지금 제 차량, 그리고 제 영상을 가장 많이 보시는 RWD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Y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배터리 사이즈가 다른 거 말고는 스피커 다 똑같이 들어가고, 스피커 사양 차이 없고, 그리고 뭐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뭐 옵션 다 들어가 있고, 뭐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 현대기아처럼 낮은 등급이면은 수동 에어컨이고 높은 등급이면 오토 에어컨이고 이런 것도 없고요. 또 현대기아 잘하는 거 있죠. 낮은 등급이면은 라이트, 흡연 라이트를 일반 전구 넣어주고, 높은 등급이면은 LED 넣어주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똑같습니다. 모든 옵션이, 하드웨어적인 옵션이 다 똑같아요. 심지어 프로세서 다 똑같은 거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고, 특히 지금 RWD, 그리고 저는 스탠다드 레인지 맞죠? 스탠다드인데, 저희 후륜 모델, 후륜 모터, 지금 모터의 종류를 보면 듀얼 모터, 그러니까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모터, 앞뒤 모터하고, 그리고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앞뒤 모터가 각각 다르거든요. 전륜 모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후륜 모터가, 퍼포먼스 모델은 앞뒤 모터 중에 뒷 모터가 더 센 게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롱레인지에 있는 후륜 모터가 더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현대기아차가 이런 구조를 만든다 하면 후륜 모터를 약한 걸 넣어줄 거예요. 가장 낮은 모델에는. 그게 더 단가가 낮을 거잖아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후륜 모터, 제 후륜 모터, 퍼포먼스 후륜 모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차는 325 PS거든요. 힘이 넘쳐납니다. 힘이 넘쳐나요. 제 차 제로백이 5.9초예요. 여러분들도 6초대잖아요. 언제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고 출력이 있는 모델을 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낮은, 그 낮은 등급의 차를 산다 하더라도 부품을 조절하지 않는 거, 똑같은 옵션 넣는 거. 물론 생산자적 관점에서 그렇게 옵션 조절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일원화해서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옵션질 하지 않는다. 옵션질 하지 않고 낮은 등급에도 모든 최고 사양에 들어간 차와 똑같은 부품들과 옵션들을 넣어준다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번째는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의 정체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 이 전기차 플랫폼을 오픈했어요. 이 플랫폼의 이름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스케이트보드처럼 쭉 넓은 판에다 배터리를 쫙 꽂아 놓고 앞뒤에다가 모터하고 바퀴만 달아 놓는 이 형태인데,
이 형태를 초반부터 오픈했었죠. 그건 약간 진짜 테슬라에서 잘하는 그 깡 따고 있는 행동. 다 따라와라, 다 따라와라. 솔직히 저 같으면 그게 쉽지 않은 의사결정일 것 같거든요. 이거 내가 생각한 거고 특허부터 내가지고 막 방어할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내가 이 괜찮은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너네 다 써. 전기차, 그 시장을 만드는 거죠.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정말 선의 경쟁을 하자라고 화두를 던진 건데, 대단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 덕분에 지금 현대기아차도 똑같은 형태로 뭐 EGMP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뭐 다른 폭스바겐이나 다른 회사 마찬가지죠. 가운데다가 배터리를 쫙 깔아놓고 앞뒤로 모터와 구동계를 달아놓고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형태로 다들 플랫폼 만들어서 이미 양산에서 많이 굴러다니고 있죠. 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2등이에요, 전기차. 근데 그 플랫폼은 누구 플랫폼이냐? 테슬라가 생각한 플랫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했을까? 덕분에 전기차가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 또 소비자들도 물론 가격이 높다는 건 또 회사마다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전기차의 유저들이 많아져서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만족감들을 더 여러 사람들이 느낀다는 부분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칭찬할 것들은 이렇게 짧게 넘어갔죠. 제일 처음에 욕할 건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5번째는 제가 가장 이 차를 선택할 때 깊게 봤던 부분인데, 안전을 옵션화하지 않았다는 거, 안전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반대로 말하면 안전에 몰빵했거든요. 그게 테슬라의 가장 칭찬할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차를 만들면서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차는 모름지기, 잘 나가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중했다는 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안전에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안전에 우리가 예민한 이유가 있죠. 지금 요 앞에 소렌토 R 있고, 저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현대기아는 안전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시죠? 미국 수출향 모델하고 국내향하고 아예 안전 관련 부품이 달랐다는 거. 와, 그거 진짜 생각하면 되게 정말 무식한 세상 아니었나요?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또 차들도 안전도도 많이 좋아졌죠. 현대기아차 조립 품질이 뭐 말할 것도 없고 차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근데 그때 와, 안전을 옵션화한다고? 심지어 다른 나라는 뭐 문 옆에 들어가는 바를 2개 넣어주는데 우리나라 하나 넣어준다고? 야, 진짜 경울칠 노릇이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현대기아차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차량들이 더 안전에 집중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고, 테슬라는 제가 이 영상 하나 올려드릴까요? 요거 모델 Y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SUV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 뭐 타이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타는 차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차예요. 모델 Y 타시는 분들, 모델 3도 마찬가지고요. 모델 Y가 되게 안전하대요. 원래 SUV들은 지금 되게 SUV도 많고 뭐 RV도 지나가고 하는데, SUV들이 높으니까 전복 위험성이 꽤 더 높은 거거든요, 승용차보다. 이 차는 넘어지질 않는데요. 네. 물론 넘어지죠. 그 정도 사고 나면 넘어지겠지만 테스트할 때 잘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전복 위험률도 낮고, 그리고 안전도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차라는 거. 저는 그거만 하더라도 이 차를 선택할 때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제가 거의 첫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팰리세이드하고 이 차하고 같이 비교를 했었거든요. 좀 큰 차를 사고 싶었고, 내연차를 살까? 아니면 전기차를 지금 넘어갈까? 고민했었는데, 거기에서 결정할 때 되게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가족하고 탈 차기 때문에 안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뭐 테슬라는 안전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큰 결정하는데 아주 큰 요소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욕할 부분들 한번 시원하게 욕도 한번 해봤고요. 제 불만도 한번 토로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공론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알려지고 또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욕하는 내용들도 말씀을 드려봤고, 또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타 회사나
또는 뭐 다른 자동차 대비해서 좀 괜찮은 정책인 것 같다라는 부분들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그런 테슬라 장단점이 있다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리플로 달아주시면 또 저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